이거 좀 코멘트 하나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. 이 사회연대 경제 이게 민간 영역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그 자기 입지를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하고 막 세상이 잘 돼야지,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크긴 하지만 이 집요함, 절박함 이런 데서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. 물론 이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이태리에서 꽤 많이 발전했잖아요. 네. 거기는 보면 뭐 글로벌 기업들도 협동조합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. 근데 그렇게 이제 일정한 정도 성장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위기 시에 경제 위기 시에 있던 기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임금도 한 10% 높은데 생산성도 더 높고 네. 또 경쟁력을 갖더라고요.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니까.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성장할 때 이 토양이 필요한데 이 토양을 어디서 만들 수 있냐. 결국 저는 이거 공공위탁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기 써져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찾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소 대행 같은 건데 이 지금 청소 대행이 이거 부패 구조 아닙니까? 네. 제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청소 회사가 10몇 개가 되는데 대행 회사가 이 청소 대행 권리금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2, 30억 원씩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뭐가 그리 나오면서 2, 30억 원씩 하지?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.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그때 대충 청소 환경미화원 1인당 한 270, 8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계산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실제 받는 사람은 한 200만 원, 200, 한 20, 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. 1인당 한 50만 원씩을 중간에서 위탁 수수를 빼고.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권리금이 한 20, 30 하는 게 맞더라고요. 계산이 나와, 그게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당시에 그때 협동조합이 없어서 시민 주주기업 주식회사인데 청소 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 가족들끼리 해서 15% 이상 못 갖게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막고 일정액 이상이 되면 수익을 공공기여를 하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거든요. 그때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중간에 떼먹질 않아요. 떼먹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게. 그 경쟁시켜서 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바꾸기 어렵더라고요. 이게 이 기득권이 있어서. 새로 이제 신규로 지정할 때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분야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.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. 청소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탁을 직접 받는 꼴이니까 일단 열심히 해요. 뭐 자기 거니까. 임금도 훨씬 많이 받고. 임금은 당연히 뭐 책정된 거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. 뭐 보수도 높고. 그래서 세상에 이거를 제가 했더니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재명인 줄 모르고. 그 칭찬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어요. 성남시 이 담당 공무원이 막 강연 다니고 있어요. 아주 뭐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면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랬더니 다음 해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여기에 저 민주노동당 소속 그 조합원이 있네. 종북의 자금줄 이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전국에 종북 빨갱이로 몰려가지고요. 서울지검에 소환당해서 조사받으러도 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농담해도 내가 그때 가서 막 온 생중계를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일거리 줬다고 종북이면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 지정해가지고 현금 지원을 연간 5천만 원, 8천만 원 해주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그러니까 고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.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잘했다는 자랑도 할 겸 이 사실은 이런 걸 대대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. 근데 이런 공공 서비스 영역을
개인에게 예를 들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거나 하는 대신에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을 주면 모두가 좋고 사회적 경제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? 네.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공공 분야에서 물품 구매할 때 똑같은 품질이면 사회적 기업한테서 사줘야 되는 거죠, 원래는. 그 공급하는 데가 경쟁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니까. 그래서 물품 구매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사주고 대행도 이런 데다가 맡기고 이러면 시장이 확 넓어지잖아요. 제가 성남에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했는데 제가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구매, 이것도 구매니까 구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행안부에서 이걸 뭐 강제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일정한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권장도 하고요. 또 인센티브도 주고. 필요하면 저는 이걸 왜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권리금 20억짜리 만드냐. 네. 그거 다 제가 시장 되고 나니까 이 청소 위탁해달라고 막 몰려오더라고요. 난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. 근데 이걸 딱 수의계약해서 맡기는 순간에 20억이 딱 들어오는 내 손에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공공 영역에서 좀 대대적으로 발굴하면 좋겠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뭐 권장을 넘어서서 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잖아. 일정 비율은 사회적 기업에 맡겨라. 네, 그 이제 기본법 만들 때 논의를 기본법을 만들면 예.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공공조달에 뭐 이렇게 몇 프로 이내에서 할 수 있게.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지금 그게 1% 2%밖에 안 될 걸요. 그 정도밖에 안 되죠. 1%가 채 안 됩니다. 1%도 안 되죠. 근데 이거를 상당 부분은 좀 늘려야 된다. 근데 이거는 각별히 좀 각 부처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. 내가 보기에는 현장 행정 서비스 영역에 꽤 많을 것 같아요. 특히 지방 정부 이런 데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통령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내년에 이제 그 저희 새 정부가 국정을 펴나가면서 새로운 영역의 네. 공공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. 특히 저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이 내년에 시작이 되고요. 그다음에 또 기후부와 농식품부에서 이 햇빛 마을 네. 이런 에너지 마을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가 하는 이런 그러니까 구양리 사례도 사실 구양리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. 그렇죠. 네. 예. 뭐 그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뭐 성남도 그랬지만 부천 같은 데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네. 이제 노인 일자리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 연대 경제와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잘 연결해서 뿌리를 내도록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모든 분야에 발굴이 가능한데 지금도 어디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예를 들면 무슨 노인 요양보호사 네. 이런 것도 보면 직업 소개서 개인 사업화처럼 돼 있어요. 직업 소개서처럼 돼 있어요. 개인이 사무실을 내고 리베이트 먹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방문 요양 네, 그런 것. 방문 요양. 근데 그런 것도 다 그 방문 요양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요양 보고사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중간 착취 문제도 없어질 거고 이게 일종의 이권 사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다. 예,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아예 전담 인력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딱 하나 두어가지고 뭐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계속 기획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각 부처에 맡기는 게 잘 안 되거든요. 예, 그래서 저희 그 행안부에 지금 사회연대경제국을 만들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리고 이제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그 부처와 함께 저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전부 9개 부처의 관련 계획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보셨을 텐데요. 여기 보면 산업부가 없습니다. 그 산업부는
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해서 사회 공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사회 공헌 투자도 이 사회 연대 경제 조직 쪽으로 많이 연계를 시켜달라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